외국 세력의 홍콩 내정 개입과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정복, 테러리즘 활동 등을 처벌한다. 최근 중국이 통과시킨 홍콩 국가보안법, 국보법의 내용입니다. 홍콩에 대한 안보를 강화하고 외부 세력의 간섭을 반대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결국 국보법을 통해서 최근과 같은 홍콩의 혼란을 막겠다는 의지입니다. 예를 들면 지난해 불거졌던 송환법 시위를 들 수가 있을 텐데요. 공교롭게도 홍콩 경찰은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31주기天安문 민주화 시위 촛불 집회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를 이유로 들고 있지만 홍콩 범민주화 진영에서 불거질 수도 있는 홍콩 보안법 반대 시위를 사전에 막으려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홍콩 이슈가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미국과 중국 간의 신냉전 국면이 굉장히 좀 고조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홍콩 보안법이라는 것은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국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볼 수가 있을 텐데, 이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나 서방 세계가 굉장히 좀 반발을 하고 있고, 따라서 이것이 이제 홍콩에 대한 제재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홍콩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이 그동안에는 이제 경제적으로만 좀 갈등을 빚어왔었습니다만은, 이제는 정치적인 문제까지 갈등이 좀 더 고조될 수 있다, 확산될 수 있다라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홍콩 국보법의 통과를 하루 앞두고 있던 지난달 27일 홍콩이 중국으로부터 고도의 자치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의회에 보고했습니다. 중국을 향한 일종의 압박으로 해석됐습니다. 국보법 통과 다음 날 트럼프는 제재 방안을 발표했죠. 핵심은 홍콩에 대한 특별 대우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중국 정부는 위안화 절하 등의 보복 조치에 나설 수 있어서 미중 갈등은 다시 격화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글로벌 외교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 또한 적지 않습니다. 홍콩에서 지난해와 같은 강도 높은 시위가 불거진다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질 수 있고요. 미국이 그동안 부여한 홍콩의 특별 대우가 사라진다면 아시아 금융시장 전반의 불확실성도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죠. 또 아직 그 가능성이 크지는 않지만 홍콩 달러 페그제의 폐지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983년부터 홍콩은 미국 달러와 연동시키는 페그제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만약 특별지위 폐지로 자본 유출이 커진다면 정책 당국이 이를 폐지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홍콩을 둘러싼 미중 무역 분쟁은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브렉시트 모두 기억하실 텐데요. 영국의 유럽연합 EU 탈퇴를 의미하는 뜻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홍콩 사태에서 불거진 표현이 바로 홍콩 엑시트를 뜻하는 핵시트입니다. 해외 투자 자금의 홍콩 대이탈을 우려하는 시각이 그만큼 많다는 분석입니다. 단기적으로는 크게 영향은 주진 않을 것 같습니다. 1단계 무역 합의는 건드리지 않고 홍콩에 대한 특별지위 박탈 작업도 이제 시작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당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아서, 그러나 중국 입장 그리고 홍콩 주식시장에 대한 그 상대적인 강도는 상당히 좀 점진적으로 좀 약해질 가능성이 좀 커 보입니다. 즉, 지난 2018년, 2019년에도 무역 갈등 국면에서 중국과 홍콩 시장이 미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주식시장이 굉장히 좀 약했었는데요. 저는 최근 들어서 주식시장의 분위기가 나쁘진 않지만 중국이나 홍콩 시장의 어떤 상대적인 매력도나 주식시장의 어떤 상대 강도는 다소 떨어질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미국과 중국의 어떤 사이로 저는 좀 이해를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저희 한국 기업들이 결국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다행히 아직까지는 신흥국 전반적으로 위험 회피 현상이 심화하지는 않고 있지만 가뜩이나 코로나19로 부진했던 글로벌 경기를 더욱 위축시키지는 않을지 글로벌 금융시장의 관심이 홍콩을 향하고 있습니다.